한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도발은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제를 두고 미국과 상당한 정도 기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11월 7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버지 선대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요. 24년 만에 아들 지도자 김정은 시대에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푸틴의 방북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양측은 서로가 원하는 니즈를 지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24년 만에 방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2년을 넘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산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무기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만 발 이상의 포탄 또 미사일 등이 시베리아 횡단 열초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들어가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무기와 포탄은 정말 필수품이 됐죠. 이에 반해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또 얻어내야 할 것이 많죠. 일단은 정치적 거래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우호 조약처럼 자동 군사 조항이 포함되는 그런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의 방북을 요청했고, 이번에 성사가 됨으로써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는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어떤 관계를 위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북한이 또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첨단 무기 기술이죠. 지난 5월 달에 북한은 러시아 대형 엔진을 사용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발사 2분 만에 1단 로켓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첨단 우주 항공 기술을 받아야 되고요. 핵잠수함이라든가 ICBM 기술 등도 북한의 관심 품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협력입니다. 일단 양측의 경제 협력에서 윈윈하는 것은 북한의 근로자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파송하는 것이죠. 이거는 북한의 상당한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관광 또 단순 경제협력 또 식량 원조 등도 북한의 관심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격상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동맹은 아니지만 준동맹 성격으로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일단 어느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전략 전술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북중 우호 협력 조약과 함께 북러 우호 협력 조약으로 좌중국 우러시아의 군사 동맹 틀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북아의 큰 안보 불안이 되겠죠. 일단은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또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제를 두고 미국과 상당한 정도 기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11월 7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치명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중러라는 삼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국과의 외교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서방 세계 등과 연대해서 북러의 군사적 결탁이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죠. 중국도 동북아에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본 거죠. 북러가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또 다른 축에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의 결탁을 외형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내심 러시아 편향으로 가는 것은 꺼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또 안보 협력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균형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 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반응이 또 거세지는 것은 대만 문제에 걸리는 중국 입장에서 원치 않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외교 협력 대화를 강화하고요. 다음은 이제 러시아하고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선을 넘지 않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북한의 도발을 유지하도록 모스크바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푸틴을 앞두고 도발을 한다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것은 또 러시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제를 하고 있고요. 아마 푸틴이 떠나간 뒤에는 이제 연초에 김정은이 주장했던 두 국가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중 외교 협력 대화를 통해서 동북아의 외교 안보 균형을 맞추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러시아와의 또 연계의 어떤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동북아의 북한의 어떤 모험 또 도발이 선을 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